국민연금을 5년 늦추면 월액은 최대 36%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만 보고 신청하면 노후 생활비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돈은 국민연금 월액 하나가 아닙니다. 5년 동안 들어오지 않는 생활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세금, 배우자 몫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내 상황에서 전액 연기가 맞는지, 일부만 미루는 편이 나은지,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연기연금을 건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36%라는 큰 숫자를 내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으로 바꿔보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연금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만 참으면 평생 36%더 받는다니 이보다 좋은 선택이 있을까? 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합니다. 제도 자체는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수급권을 얻은 뒤 최대 5년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한 금액에는 매달 0.6%, 1년이면 7.2%의 가상이 붙습니다. 5년을 꽉 채우면 연기한 부분의 최대 36%가 붙습니다.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전액을 5년 미루면 단순 계산으로 나중에 월 136만 원을 받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금 이자가 낮게 느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오래 살 가능성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예금 상품이 아닙니다. 중간에 돈을 찾아 쓰는 구조도 아니고 내가 낸 돈을 따로 굴려서 돌려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받을 시점을 늦추는 대신 늦춘 뒤에 월액을 높여주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수익률이 높으냐가 아닙니다. 5년 동안 그 돈 없이 살 수 있느냐입니다.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전액 연기를 선택하면 73까지 그 100만 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로 보면 100만 원 공백이고 1년으로 보면 1200만 원 공백입니다. 5년으로 보면 단순히 6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뒤로 밀립니다. 물론 실제 연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고 부양가족 연금액 같은 요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구조는 같습니다. 앞에 돈을 안 받고 뒤에 월액을 키우는 선택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연기연금의 첫 비용은 숫자표가 아니라 생활비 공백입니다. 이미 다른 소득이 충분한 분에게는 이 공백이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배우자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안정적인 분은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개시 시점부터 생활비가 빠듯한 분에게는 같은 5년이 완전히 다른 무게입니다. 병원비가 늘고 부모님이나 배우자 돌봄 비용이 생기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시기라면 공백은 숫자 이상입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볼 때 가장 먼저 적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국민연금 없이도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36%, 계산은 아직 시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손익분기점입니다. 5년을 미루면 월액은 커지지만 그 전에 못 받은 돈을 다시 따라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월 0.6% 가산만 놓고 단순 계산하면 연기를 끝낸 뒤 약 167개월이 지나야 누적 수령액이 비슷해집니다. 167개월은 약 13년하고 11달입니다. 65세에 받을 연금을 73까지 5년 미룬 사람이라면 단순 손익분기점은 84세 전후가 됩니다. 여기서 단순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물가, 세금, 건강보험료, 다른 돈을 굴릴 기회, 중간 생활비 부족의 압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 단순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기연금이 내게 맞는지 묻는 첫 생활 질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84세 전후 이후의 높은 월액을 위해 70세 전까지의 공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건강 상태가 좋고 가족력도 장수 쪽이고 다른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치유비 부담이 크거나 앞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현금 자산이 적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84세 넘으면 무조건 이득이고 그 전에 세상을 떠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딱 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70세 이후 월액이 커지는 안정감이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60대 후반의 현금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연금 판단은 기대 수명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생활의 시간표와 돈의 필요 시점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액이 늘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연금액 증가가 문턱을 넘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공단 자료와 건강보험 해설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낮은 구간이라도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라는 문턱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그리고 공적연금 소득이 들어갑니다. 사적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월로 바꾸면 2천만 원은 대략 16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 월 136만 원이면 아직 문턱 아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나 배당, 작은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조금만 붙어도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그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보험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한 36만 원 증가분이 그대로 통장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확히 얼마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자동차, 소득 종류, 세대 구성, 제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월액이 커지면 피부양자 문턱과 지역보험료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보험료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도 계속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기 후 첫 수령액이 커지는 시점에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활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73가 되어 드디어 연기한 국민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월액은 전보다 훨씬 커졌고 통장 알림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건강보험 자격 안내가 오고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문구를 봅니다. 이때 당황하는 이유는 제도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처음 계산할 때 국민연금 증가분만 보고 건강보험 문턱을 옆에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끝나는 판단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도 함께 들어오는 판단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에게 국민연금만큼이나 중요한 월 생활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숫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받을지를 볼 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과 연결되는 감액 구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고 A급여의 기준도 맞물리면 기초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A급여액은 개인별 국민연금 산정구조와 관련된 값이라 대본만 듣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늦춰서 월액이 커지면 기초연금 쪽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 중에는 돈을 실제로 받지 않으니 기초연금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잡히는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권 및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문제는 나눠봐야 합니다. 자료상 미수령이나 지급정지 상태라도 국민연금 수급자 산정 방식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이렇게만 안전하게 말해야 합니다. 연기 중이라도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본인의 A급여액과 수급권 상태를 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연기에도 절대 안 깎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기초연금이 반드시 깎입니다. 이렇게 겁을 줘도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감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시니어 생활비에서 월 몇만 원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약값, 교통비, 통신비, 장보기 비용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커졌는데 기초연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생기면 체감이익은 예상보다 작아집니다. 이것이 36%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위험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변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부가 똑같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연금 소득 과세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2002년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등 과세 대상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개 매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식이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향은 단순합니다. 연기연금으로 월 수령액이 커지면 과세 대상 연금액도 커질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합쳐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조건 크게 나온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고 공제구조가 맞으면 실제 부담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세금을 줄이는 제도라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나중에 많이 받는다는 말은 나중에 세금과 종합소득 판단에서도 다시 보자는 뜻입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이 있는 분, 임대소득이 있는 분, 퇴직 후 작은 사업을 이어가는 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볼 때는 괜찮아 보인 선택이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수는 배우자입니다. 연기연금의 가상금은 내가 살아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의미가 큽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 지급연기로 생긴 가상금액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꼭 천천히 들어야 합니다. 5년 연기로 커진 월액이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과 법정 비율 등 별도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연기 가산분이 배우자 몫에 그대로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가 오래 받아서 월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배우자의 생활 안정까지 포함해 현금 흐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가? 나이 차이가 큰 부부, 한 사람 연금 의존도가 높은 부부, 배우자에게 별도 국민연금이 적은 부부는 이 질문이 더 무겁습니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현금 흐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숫자를 크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변수는 일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점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2026년에 적용되는 A값은 월 319만 3,511원입니다. 근로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을 종사 개월수로 나누어 이 값을 넘는지 봅니다. 자료 시점에 따라 감액 기준 완화와 세부 구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업로드 직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은 일을 계속하는 분에게 연기가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소득 때문에 일부 감액될 수 있거나 당장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연기 선택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계속한다고 무조건 연기가 답은 아닙니다.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건강히 버틸지, 사업소득이 들쭉날쭉하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일은 계약서보다 몸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괜찮아도 내년에 돌봄이 생기거나 병원 일정이 늘면 현금 공백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연기 기간 동안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가?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전액 연기보다 부분 연기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선택지가 부분 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전액 받거나 전액 미루는 둘 중 하나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일부만 미루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50%, 60%, 70%, 80%, 90%, 그리고 전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절반만 연기하면 당장은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 부분만 가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생활비 공백을 줄이면서 장래 월액을 조금 키우는 중간 선택입니다. 전액 연기가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후에는 극단적인 선택보다 버틸 수 있는 선택이 더 강합니다. 부분 연기는 특히 현금 흐름이 애매한 분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생활비 전부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을 완전히 끊으면 불안한 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턱이 걱정되지만 장수 위험도 대비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쓰는 돈이 있어 연금을 완전히 멈추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연기와 정상 수령 사이에 부분 연기라는 다리가 놓입니다. 물론 부분 연기도 공짜는 아닙니다. 연기한 부분에만 가산이 붙기 때문에 전액 연기보다 나중 월액 증가폭은 작습니다. 그 대신 지금 들어오는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핵심은 크게 받느냐가 아니라 끊기지 않게 받느냐입니다. 시니어 생활에서는 끊기지 않는 돈이 때로 더 큰 안전판입니다. 이제 실제 판단 순서를 잡아보겠습니다. 첫째, 내 예상 국민연금 월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나 상담을 통해 정상 수령액, 조기 수령액, 연기 후 예상액을 봅니다. 둘째, 5년 동안 국민연금 없이 버틸 현금 흐름을 적습니다. 근로소득, 배우자 소득, 예금, 임대소득, 퇴직금 사용 계획을 한 장에 적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커진 뒤 연소득 2천만 원 문턱에 닿는지 재산과 표 구간은 어디인지 봅니다. 넷째,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과 A급여의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억지로 모의 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배우자 유족연금과 부부 현금 흐름을 봅니다. 나만 오래 받을 계산이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떠난 뒤 남는 사람의 월 생활비를 봐야 합니다. 여섯째, 세금과 다른 종합소득을 살핍니다. 이자, 배당, 임대, 사업,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연금소득이 합쳐졌을 때의 그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액 연기와 부분 연기를 나란히 놓습니다. 한쪽에는 지금 받을 금액, 다른 한쪽에는 나중에 늘어날 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보험료 가능성,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배우자 보호, 생활비 공백을 같은 줄에 씁니다. 이렇게 해야 연기연금이 내게 맞는 제도인지 보입니다. 이제 몇 가지 대표 상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가 비교적 잘 맞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가족력도 장수 쪽이며 이미 생활비가 충분한 분입니다. 현재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넘더라도 지역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고 기초연금 의존도가 낮은 분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별도 연금이나 자산이 있어 유족연금, 가산금 미반영의 부담이 작은 가정입니다. 이런 분에게 연기연금은 장수위험에 대비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월액이 커진 공적연금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판단이 부담스러워지고 예금만으로 물가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연금 월액 증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전액 연기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분 연기로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월액을 함께 잡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60대 중후반 생활비가 이미 빠듯하고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매달 카드값과 관리비가 맞는 분입니다. 건강 상태가 불안하거나 큰 치료비 가능성이 있거나 가족 돌봄 비용이 예상되는 분입니다.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중요하고 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치면 연 2천만 원 문턱이 가까운 분입니다. 기초연금 최대액이나 일정 금액의 생활비로 꼭 써야 하는 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내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가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36%보다 이번 달 현금 흐름이 먼저입니다. 높은 미래 월액을 얻기 위해 현재의 안전판을 너무 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분 연기를 검토할 만한 경우입니다. 생활비가 아주 부족하지는 않지만 전액을 끊기에는 불안한 분입니다. 일은 계속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건강보험 문턱과 기초연금 감액이 걱정되지만 장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싶은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50%나 60%처럼 일부만 연기하는 방식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분 연기는 큰 수익률 자랑보다 생활 리듬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나중에 덜 후회하려면 지금의 불안을 줄이는 선택도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기보다 정상 수령이 더 편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연금이 들어와야 생활비 계획이 안정되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기간 치료와 간병 가능성이 현실적인 분입니다. 배우자에게 남길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전액 연기 중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이나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서 늘어난 월액이 그대로 남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정상 수령은 정심한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숫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기 수령까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기연금 영상에서 조기연금을 길게 다루진 않겠지만 현실에서는 세 선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기 수령은 일찍 받는 대신 월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소득 공백이 심하거나 건강 때문에 오래 일하기 어려운 분에게는 조기 수령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수 가능성이 높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조기 수령에 평생 감액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 조기 수령, 연기 수령은 서로 다른 성격의 선택입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의 공백을 메우는 선택입니다. 정상 수령은 제도의 기본 시간표를 따르는 선택입니다. 연기 수령은 미래 월액을 키우는 선택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어느 선택이 더 똑똑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내 생활 시간표에 어느 선택이 덜 위험하냐입니다. 연기연금을 판단할 때 자주 나오는 오해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연기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입니다. 5년 뒤 월액이 커지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총 수령액과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5년 공백, 84세 전후 단순 손익분기점, 건강보험료, 세금, 기초연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연기하면 건보료 걱정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연기 신청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공적연금 월액이 커지면 피부양자 기준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연기 중에는 기초연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권 기준 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개인별 A급여액과 소득 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배우자도 36%가 붙은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공단 안내상 연기가산금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선택이라면 이 문장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월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되면 36만 원이 그대로 순이익이라는 생각입니다. 세금이 생기거나 건강보험료가 늘거나 기초연금이 줄면 손에 남는 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판단은 세전 월액이 아니라 생활비로 남는 돈을 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으로 계산할 때 어떤 표를 만들면 좋을까요? 종이에 4칸을 만듭니다. 첫 칸에는 정상 수령을 씁니다. 둘째 칸에는 전액 연기를 씁니다. 셋째 칸에는 부분 연기를 씁니다. 넷째 칸에는 조기 수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씁니다. 각 칸 아래에는 월 국민연금, 기초연금 예상액,
건강보험료 가능성, 세금 가능성, 배우자 유족연금 영향, 5년 현금 공백을 적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빈칸으로 두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적습니다. 빈칸은 나중에 큰 착각을 만듭니다. 확인 필요라고 적어야 공단 상담이나 모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표를 만들면 의외로 답이 빨리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액 연기는 멋있지만 5년 공백이 너무 크다는 분이 있습니다. 검상 수령이 무난해 보여도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을 보니 부분 연기가 낫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일부만 미루고 완전히 퇴직하면 다시 재지급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결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고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선택은 내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생활 계획입니다. 특히 업로드 시점과 실제 신청 시점이 다르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공단 안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신청 직전에 다시 봐야 합니다. 이제 연기연금의 장점을 다시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장수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공적연금의 가치는 커집니다. 투자를 잘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제도 기준에 따라 평생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월액은 80대 이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달 들어오는 돈은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연금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틀립니다. 문제는 그 장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5년을 버틸 돈, 건강, 배우자 계획,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영향, 세금까지 같이 봐야 장점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좋은 제도도 나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 좋은 것과 내 몸에 맞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처럼 제도가 좋은 것과 내 집에 맞는 것은 다릅니다. 노후도는 평균보다 개인차가 더 큽니다. 같은 월 100만 원 국민연금이라도 한 분에게는 여유이고 다른 분에게는 생계 중심입니다. 같은 36% 증가라도 한 분에게는 안정이고 다른 분에게는 건보르 문턱입니다. 같은 84세 손익분기점이라도 한 분에게는 현실적인 기대이고 다른 분에게는 너무 먼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결론은 신청하세요도 아니고 신청하지 마세요도 아닙니다. 결론은 신청 전에 4가지 문턱을 한 번에 보자는 것입니다. 첫 문턱은 현금 흐름입니다. 둘째 문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셋째, 문턱은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입니다. 넷째 문턱은 배우자와 세후 실수령입니다. 이 4문턱을 통과하면 연기연금은 든든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전액 연기보다 부분 연기나 정상 수령을 다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예상 노령연금액과 연기 후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내 A급여액과 감액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또는 모의계산에서 피부양자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나 세무상담으로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쳐지는 그림을 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유족연금 기준과 배우자 월 생활비를 따로 적습니다. 그리고 전액 연기만 보지 말고 50%, 60% 같은 부분 연기도 함께 비교합니다. 이 과정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한 번 선택하면 몇 년 동안 생활비 흐름이 바뀝니다. 신청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의 생활 리듬을 정하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말할 때도 수익률이 높아서 한다고만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5년 동안 어떤 돈으로 살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기초연금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배우자도 선택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연금을 늦춘다고 하면 걱정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 걱정은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공백이 자녀의 도움 요청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대화에서는 36%보다 5년 생활비 계획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생활 언어로 다시 묻겠습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월액을 키우는 제도입니다. 월 0.6%, 1년 7.2%, 5년 최대 36%라는 숫자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 통장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5년 동안 못 받는 돈이 있고 단순 손익분기점은 84세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연 2천만 원 소득 문턱과 재산 요건을 같이 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과 A급여액에 따라 감액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질 수 있고 유족연금에는 연기 가산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36%를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돈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더 받는 돈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변화 뒤에도 충분히 남는가?
마지막 질문은 부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내가 오래 받을 계산만 한 것은 아닌가? 배우자가 남았을 때의 생활비도 같이 받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연기연금은 더 이상 막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신청하든 신청하지 않든 적어도 숫자에 끌려가는 결정은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돈에서 좋은 판단은 가장 큰 금액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 가장 덜 흔들리는 현금 흐름을 고르는 일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6%라는 큰 숫자를 보되 생활비 공백과 네 가지 문턱을 같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액연기, 부분연기, 정상수령을 나란히 놓고 고르면 됩니다. 확인하고 고른 선택은 결과가 조금 달라도 후회가 줄어듭니다. 확인하지 않고 고른 선택은 좋은 제도 안에서도 생활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 연금액을 확인하고, 내 건강보험 문턱을 확인하고, 내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세후 실수령을 확인하십시오. 그 네 가지를 본 뒤에도 5년 공백을 견딜 수 있다면 연기연금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 하나가 불안하다면 부분 연기나 정상수령이 더 현실적인 답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늦게 크게 받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끊기지 않게 들어오는 돈도 같은 만큼 중요합니다. 연기연금의 득과 실은 바로 그 균형에서 갈립니다. 오늘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남의 36%가 아니라 내 생활비에 남는 돈으로 판단하십시오. 그 판단이 국민연금을 내 노후의 불안이 아니라 버팀목으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상담을 받기 전에는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손으로 적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6%가 크게 보이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은 작게 보이기 쉽습니다. 종이에 적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가장 위에는 지금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적습니다. 관리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경조사비, 배우자 약값처럼 매달 빠지는 돈을 먼저 둡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정상 수령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을 씁니다. 연기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그 아래에 적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생활비가 먼저 보이고 제도 혜택이 그 다음에 보입니다. 많은 실수는 순서를 거꾸로 놓을 때 생깁니다. 제도 혜택을 먼저 보고 생활비를 나중에 끼워 맞추면 5년 공백이 과소평가됩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먼저 놓고 연기 효과를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기 비율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50만 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에게 전액 연기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매달 부족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부분 연기라면 당장 일부 현금이 들어오므로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 이미 생활비가 충분하고 국민연금은 거의 여유자금에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5년 공백보다 70세 이후의 월액 증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한쪽 집에는 부담이고 다른 집에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연금 상담에서 남이 어떻게 했는지 묻는 것은 참고만 해야 합니다. 친구가 전액 연기해서 좋았다고 해도 내 건강보험 문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웃이 정상 수령해서 마음 편하다고 해도 내 장수 위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조기 수령했다고 해도 내 배우자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은 같은 나이 사람끼리도 답이 갈립니다. 특히 50대 후반 시청자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에 정리해둘수록 60대 선택이 편해집니다. 내 가입 기간, 예상 연금액, 배우자 연금, 퇴직금 사용 계획을 미리 보면 갑자기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0대 초반에는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건강이 유지되는지, 빚 상환이 남아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60대 중반에는 정상 수령과 연기 수령이 현실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당장 받는 돈과 나중에 커지는 돈을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70대 초반에는 이미 선택한 결과가 생활비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신청 전 기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연기연금은 신청 자체보다 신청 전 점검이 더 큰일입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면 신청하지 않는 결정도 좋은 결정이 됩니다. 점검 없이 신청하면 제도는 맞는데 내 생활에는 안 맞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볼 때도 평균 수명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평균은 참고일 뿐이고 내 병력과 가족력, 현재 체력, 치료비 가능성이 더 직접적입니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생활비가 따라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장수는 축복이지만 돈이 끊기면 불안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장수 위험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초반 현금 공백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두 기능을 동시에 봐야 균형이 잡힙니다. 병원비가 이미 큰 분은 전액 연기 전 반드시 치료비 예비자금을 따로 봐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치과 치료, 배우자 간병은 연금 계산표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 생활비를 흔드는 것은 이런 예외 지출입니다. 예외 지출을 감당할 현금이 없다면 높은 미래 월액보다 현재 유동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기한 국민연금은 그 기간 동안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연기연금이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자주 빠지는 것이 재산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집안채가 있다고 모두 부담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 구간이 달라지면 소득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월액만 보고 나는 연 2천만 원 아래니까 괜찮다고 끝내면 부족합니다. 내 재산과 표가 어느 구간인지, 다른 이자와 배당이 얼마나 잡히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은 이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완전히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문턱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가 피부양자 자격에 얼마나 가까운지 감을 잡게 해줍니다. 문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연기 선택의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문턱 바로 앞에 있다면 작은 이자나 연금 증가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보는 값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 관련 감액 구조가 함께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은 연기연금 상담을 국민연금공단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확인을 같이 써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월 몇만 원 감액도 노후 장바구니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쌀, 반찬, 약값, 교통비를 생각하면 월 몇만 원은 실제 생활의 여유입니다. 연기연금으로 월액이 커지는 즐거움이 기초연금 감소와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적연금 소득과세는 개인별 과세 대상 기간과 다른 소득,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실제 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자, 배당, 임대, 사업소득이 있는 분은 종합소득 판단에서 연금액 증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연금 선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조연입니다. 실수령액을 볼 때는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뺀 뒤 판단해야 합니다. 세전 월액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이 나아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 대화에서는 배우자 문제를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계산하자는 말처럼 들리면 대화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남는 사람의 생활비 문제입니다. 연기 가산금이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차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국민연금이 훨씬 크다면 이 사실의 무게가 커집니다. 배우자에게 별도연금이 충분하다면 부담은 줄어듭니다. 배우자 연금이 거의 없거나 기초연금 의존도가 크다면 현금 흐름을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좋은 부부 재정 계획은 오래 사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사람도 품위 있게 버틸 수 있는 월 생활비를 보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의 장점은 살아서 오래 받을수록 커집니다. 부부 계획의 장점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난 뒤에도 남는 사람의 불안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 두 장점을 함께 맞추려면 전액 연기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분 연기, 정상수령, 배우자 자산 배분을 같이 놓고 보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심리입니다. 노후에는 돈의 크기만큼 돈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오는 돈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연기 기간 동안 그 알림이 사라지면 생각보다 큰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버틸 수 있어도 마음이 버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도 판단에 넣어야 합니다. 노후 재정은 수학시험이 아닙니다. 잠을 잘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게 만드는 전액 연기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 연기 기간에도 마음이 편하다면 월액 증가를 기다리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마음의 차이는 남이 대신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홍보 문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6%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정표에서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것은 생활비 공백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문턱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 세금입니다. 36%는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과장된 공포도 줄고 막연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결정이 훨씬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결정이 노후에는 더 강합니다. 연기연금을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내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연기 기간, 연기 비율, 재지급 예정 시점, 건강보험 예상, 기초연금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제도상 변경이나 개인 사정 변화가 있으면 공단의 상담에 가능한 절차를 물어봐야 합니다. 혼자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은 상담 기록과 공식 조회가 중요합니다. 아직 신청 전인 분이라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수급 개시 연령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급해지지만 급한 결정이 꼭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질문 목록을 적어가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내 정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전액 연기 후 예상액은 얼마인지, 부분 연기별 예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A급여액과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연기 가상금이 유족연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니면 반영되지 않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연자 기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확인한다고 메모합니다. 상담 창구가 나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은 복지로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모든 답을 완벽히 듣겠다는 기대는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같은 표를 들고 여러 기관의 답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 표가 내 노후 의사결정표가 됩니다. 연기연금 선택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은 남들도 하니까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안 하면 손해라니까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복잡하니 그냥 감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노후도는 복잡해도 피하면 안 됩니다. 다만 복잡한 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내 문턱만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상금흐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배우자와 세후 실수령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과하면 세부 계산은 상담으로 좁히면 됩니다. 청취자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 받아도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찍 받으면 월액 감소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정상 수령은 기본이지만 장수 위험을 덜 키운다는 장점과 더 키우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함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월액 증가라는 장점과 현금 공백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비용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고르는 선택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연기연금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36%는 보상입니다. 5년 공백은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변화는 숨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장소 안정감은 보이지 않는 보상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미반영은 놓치기 쉬운 제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장에 놓고 봐야 득과 실이 맞습니다. 노후에는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기회보다 작은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연기연금은 그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겁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 숫자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결정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들은 내용은 질문 목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공단 상담에서 이 질문들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건강보험공단 기준에서 피부양자 문턱이 얼마나 가까운지 확인하십시오. 내 기초연금 산정에서 A급여액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배우자와 함께 남는 사람의 생활비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확인한 뒤 선택하면 연기연금은 더 이상 무서운 제도도 무조건 좋은 제도도 아닙니다. 매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맞는 곳에 쓰면 도움이 되고 맞지 않는 곳에 쓰면 부담이 됩니다. 전액 연기가 맞는 집도 있습니다. 부분 연기가 맞는 집도 있습니다. 정상 수령이 가장 단단한 집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포함해 봐야 하는 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택이 체면상 좋아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내 통장, 내 건강, 내 배우자, 내 보험료 기준에서 흔들림이 적으냐입니다. 이 기준을 붙잡으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주변 말에 덜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돈입니다. 평생 돈은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단, 확인은 미리 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한 사람은 선택지가 많고 늦게 확인한 사람은 급하게 고르게 됩니다. 노후돈에서 급함은 대개 비용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할 일은 크지 않습니다. 내 예상연금액을 확인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맞추면 36%라는 숫자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숫자가 내게 기회인지 부담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갈 선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진짜 득은 큰 월액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시간을 조절하는 힘입니다. 연기연금의 진짜 실은 그 시간을 잘못 조절했을 때 생기는 생활비 공백입니다. 득과 실을 모두 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가정해보면 판단이 더 쉬워집니다. 첫 사례는 65세의 정상 수령을 앞둔 남성입니다.
예상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이고 배우자는 아직 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퇴직금 일부가 남아있지만 매달 생활비는 이미 빠듯합니다. 이분이 5년 전액 연기를 하면 나중 월액은 커지지만 당장 매달 120만 원의 공백이 생깁니다. 퇴직금을 생활비로 계속 뺐으면 이른 세전에 예비자금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자녀 직장보험에 올라가 있어 연금 증가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액 연기보다 정상 수령이나 부분 연기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집의 현금 흐름이 전액 연기를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6세 여성입니다. 배우자도 연금을 받고 있고 본인은 아직 작은 일을 계속합니다. 예금 이자는 크지 않고 주택재산도 건강보험 기준에서 큰 부담은 아닙니다. 월 생활비는 배우자 연금과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충당됩니다. 이분은 일부 연기나 전액 연기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세후 실수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가 자동 정답은 아닙니다. 일이 끊겼을 때도 생활비가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부가 모두 70대 초반에 가까운 가정입니다. 남편 국민연금이 크고 아내의 별도연금은 작습니다. 남편이 5년 연기로 월액을 키우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남는 사람의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이때는 유족연금에 연기가상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남편이 오래 살면 월액 증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 아내가 기대한 만큼 가산분을 이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 합산 생활비와 남는 사람 생활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기초연금을 이미 받는 분입니다. 국민연금 월액은 아주 크지 않지만 기초연금이 장보기와 약값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연기 후 국민연금 월액 증가가 기초연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더 받으니 좋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 몇만 원의 기초연금 변화도 생활비에서는 체감됩니다. 복지로 계산과 주민센터 확인,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중요한 은폐자입니다.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정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이고 이자 소득이 조금 있습니다. 5년 연기 후 월액이 커지면 연소득 2천만 원 문턱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표 구간까지 함께 보면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36%보다 피부양자 기준표가 먼저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늘어난 연금 일부가 건강보험료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현금 자산이 충분한 장수 가족력의 은퇴자입니다. 부모님도 오래 사셨고 본인 건강도 좋으며 배우자도 별도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장 받지 않아도 생활비와 예비자금이 충분합니다.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영향도 크지 않거나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분에게 연기연금은 장래 안정성을 높이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 전에는 부분 연기와 전액 연기를 비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 일부만 미루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소득이 들쭉날쭉한 자영업 은퇴자입니다. 올해는 소득이 있지만 내년에는 매출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소득만 보고 5년 전액 연기를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자영업 소득은 월급보다 변동이 크고 건강 문제나 경기 변화에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 동안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 공백이 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전액 연기보다 일부 수령을 유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자녀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은퇴자입니다. 마음으로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고 생활비도 스스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액 연기를 선택하면 5년 동안 자녀 도움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래 월액을 키우려다 현재 독립성을 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 자존감까지 생각하면 정상 수령이나 부분 연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지도 판단 기준입니다. 아홉 번째 사례는 예금 금리에 실망한 분입니다. 은행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기연금의 7.2%라는 표현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연기연금 가산율과 예금 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내 돈을 맡기고 중간에 해지하거나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받을 시점을 늦추고 늦춘 금액에 가산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유동성, 세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사망 이후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예금보다 낫다거나 나쁘다고 단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 번째 사례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약한 분입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고 집을 팔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재산이 있어 보여도 생활비 공백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계산에서는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보다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연기연금은 현금 흐름을 뒤로 미루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연기연금이 좋은 분도 있고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 일부만 맞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례를 어디에 가까운지 찾는 일입니다. 내가 현금 공백에 약한지, 건강보험 문턱에 가까운지, 기초연금 의존도가 큰지, 배우자 보호가 중요한지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가 많을수록 전액 연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표시가 적고 여유 자금이 충분할수록 연기 검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도 마지막 확인은 공식 상담이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판단 기준을 줄 수 있지만 개인별 확정 계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연금은 내 가입 기간, 내 소득 이력, 내 가족 구조, 내 재산 상태로 결정됩니다. 그 개인 숫자 위에 오늘 기준을 얹어야 합니다. 신청 전 하루를 잡아 네 곳의 정보를 모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액과 연기 비율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와 지역보험료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복지로 또는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자료나 전문가 상담으로 세후 실수령을 대략 확인합니다. 그 뒤 배우자와 생활비 달력을 펴고 5년 공백을 버틸지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귀찮아도 신청 후 몇 년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연금 선택의 좋은 결론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미루는 것입니다. 5년 전액 연기가 멋있어 보여도 생활비가 불안하면 좋은 답이 아닙니다. 정상 수령이 평범해 보여도 내 집을 지켜주면 좋은 답입니다. 부분 연기가 애매해 보여도 현재와 미래를 같이 잡아주면 좋은 답입니다. 노후에는 애매한 균형이 때로 가장 현실적인 지혜가 됩니다. 36%라는 숫자는 선택을 시작하게 만드는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내 통장과 내 고지서와 내 배우자 생활비가 함께 내립니다. 그 세 가지가 괜찮다고 말할 때 연기연금은 득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세 가지가 불안하다고 말할 때는 멈춰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 신청서를 쓰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더 큰 월액을 기다리는 동안 오늘의 생활비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연기연금의 절반은 이미 판단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공식 기관에서 내 숫자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한 숫자는 가족과 공유하고 선택 이유를 짧게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메모가 기준이 됩니다. 노후도는 기업보다 기록이 강합니다. 기록된 숫자 위에서 결정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기다림의 제도입니다. 기다림이 득이 되려면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행동 단서입니다. 마지막 점검표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줄에는 내 정상 국민연금 월액을 씁니다. 둘째 줄에는 5년 전액 연기 후 예상 월액을 씁니다. 셋째 줄에는 50% 부분 연기처럼 현실적인 중간안을 씁니다. 넷째 줄에는 5년 동안 부족해지는 생활비 총액을 씁니다. 다섯째 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내연 소득이 어디쯤인지 표시합니다. 여섯째 줄에는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일곱째 줄에는 배우자에게 남는 월 생활비를 적습니다. 여덟째 줄에는 세금과 다른 소득을 함께 본 날짜를 적습니다. 이 8줄이 채워지면 연기연금은 훨씬 덜 막연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줄이 많다면 아직 신청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특히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줄이 비어 있다면 결정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두 항목은 늘어난 연금액의 체감 이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생활비 줄이 비어 있어도 위험합니다. 연금은 혼자 받는 돈처럼 보이지만 부부 생활에서는 함께 쓰는 돈입니다. 혼자 오래 사는 경우와 배우자가 남는 경우를 모두 봐야 합니다. 이런 점검을 마친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면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해도 됩니다. 노후돈에서는 조금 덜 받더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선택이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점검을 마쳤고 공백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연기도 차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나 욕심이 아니라 확인된 숫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36%라는 문구가 마음을 당길 때마다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이 돈은 세금과 보험료 뒤에도 내 생활비에 충분히 남는가? 84세 전후라는 손익분기점이 부담될 때는 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전까지의 생활비와 예비비를 이미 마련했는가? 기초연금이 걸릴 때는 혼자 추측하지 말고 공식 계산을 확인하십시오. 건강보험료가 걱정될 때도 주변 사례보다 내구지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유족연금이 걱정될 때는 배우자와 함께 공단 설명을 듣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선택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집니다. 빠른 신청보다 단단한 신청이 노후에는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는 결정도 충분히 단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 수령으로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것도 훌륭한 노후 전략입니다. 부분 연기로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것도 현실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전액 연기로 장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조건이 맞으면 좋은 노후 전략입니다. 세 선택 모두 맞을 수 있고 세 선택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차이는 내 숫자를 확인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문장은 하나입니다. 연기연금의 36%는 출발점이고 내 생활비에 남는 돈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숫자로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연기연금을 결정하는 날에는 신청 버튼보다 확인 순서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액을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문턱을 보고, 기초연금 산정은 복지로와 지자체 기준으로 봅니다. 그 다음 가족과 5년 현금 공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36%라는 숫자가 과장도 아니고 함정도 아닌 내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노후 생활비는 큰 약속보다 작은 확인에 더 강합니다. 오늘 확인한 작은 기준들이 앞으로 몇 년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 내가 낼 보험료, 내가 받을 기초연금, 배우자가 남겨받을 돈을 같은 종이에 놓으십시오. 그 종이가 있으면 상담도 빨라지고 가족 대화도 차분해집니다. 연기연금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일이 신청보다 먼저입니다. 그 확인을 마친 뒤 선택한 국민연금은 늦게 받든 제때 받든 일부만 미루든 노후 생활비에 더 단단한 기준이 됩니다. 연금 선택은 남에게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내가 매달 밥을 사고 병원에 가고 배우자와 생활을 이어가는 실제 돈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선택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36%를 바라보되 생활비의 평온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 순서가 연기연금의 득을 살리고 실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큰 숫자를 쫓기 전에 내 생활비를 먼저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기준만 놓치지 않으면 국민연금 선택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지금 확인하면 나중에 불안이 줄어듭니다.